전 오늘부터 30일 동안 체지방 10%를 빼볼 겁니다. 제가 사용할 방법은 저탄고지와 18대6 간헐적 단식이고요. 현재 저의 몸 상태는 체중 68.1kg 그리고 체지방률이 20%가 넘었습니다. 골격근은 최대한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만 빼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끼니는 18대6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은 아침은 무조건 굶어야 된다. 만약에 아침을 안 굶으면은 이 밤이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만 요즘 아침에 라볶이나 도넛같이 혈당과 도파민을 터뜨리는 음식들만 먹다가 갑자기 멈추려니까 정신이 정말 혼미했습니다. 오전에 일본어 공부를 마치고 첫 식사를 위해서 나물을 사왔습니다. 점심 아직 안 드셨죠? 그래서 막 너무 닭가슴살, 고구마, 우리 흔히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음식들 말고 이런 일반식을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우선 첫날이라 잡곡밥 150g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과 새우장까지. 밥 먹고 왔는데 이제 배고픕니다. 견과류를 조금만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식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 공부를 했습니다. 수도 없고 댓글도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다고 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지방 분해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운동 가기 전에 크레아틴이랑 BCAA 그다음에 영양제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을 키우는 것도 접착제가 그냥 난리. 아이씨 그냥 뚫어. 전 이 숟가락 이렇게 빠져있는 거 꺼내는 게 너무 싫어요. 다음에 영양제도 하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 운동도 몇 개월 만에 하는 거라 그런지 의욕도 안 나고 설렁설렁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 알고리즘의 무서움이다 진짜.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섭취하지 않아서 지방 태우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7분. 이제 18시간 굶으면은 내일 점심 12시가 돼야 됩니다. 또 확실히 제가 최근에 탄수화물로 뇌를 절여놨더니 지금 탄수화물 좀 줄이자마자 뒷골이 살짝 땡깁니다. 인생 노잼으로 만드는 딱 그 비주얼이네요. 그나마 고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허전하다. 여기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2일차는 밥을 150g에서 100g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보컬 레슨을 받는데 거기 수강생들 공연이 있어서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시간도 많이 남고 공연 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빠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탄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소스는 없이 먹었어요. 죄송한데 22번 올리브유 좀 많이 넣어주시겠어요? 봄바람처럼 살라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이번 봄에는 좋은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벚꽃놀이도 가고 싶어 하네요. 솔로분들 다 이뤘으면 좋겠고 커플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와, 오늘 큰일 치렀네요. 너무 떨려가지고 처음에. 오늘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아까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회식 가서 안 먹고 있는 것도 민폐예요. 그래서 제가 회식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간헐적 단식은 20시간 넘어가겠네요. 와우. 집 가면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줬습니다. 현재 생계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는 공연 때문에 일을 거의 못해서 일요일 아침 일을 좀 해줬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들다 보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쓰기 힘든데 그것 때문에 배달 일이 지금 저한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없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점심도 식단 당연히 잘 챙겨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 왔는데 카페 오면 매일 디저트 먹다가 안 먹으려니까 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역시나 힘이 너무 안 나고 저녁은 약속이 있어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탄수화물은 섭취하지 않았고요. 이게 확실히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도 엄청 많이 깨고 그럽니다. 지금 점심 먹은 지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배에서 계속 꼬럭꼬럭거려가지고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간식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 파우더인데 이제 아이솔레이트여가지고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두 끼만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스푼만 더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지 여기 뼈로 지났어요. 그래도 운동 가야죠.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는 BCAA랑 크레아틴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까지. 이거 물에 타 먹는 거 귀찮아서 그냥 한 방에 먹어버리려고. 아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어우 이거 한 번에 먹으니까 너무 시네요. 레몬을 그대로 씹은 것 같아요. 그냥 헬스장만 끊어놓고 대충 운동해야지 하고 하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생을 하체 부실로 살았거든요. 이번 참에 좀 하체를 키워볼까. 그리고 또 하체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목표는 하체 부실에서 벗어나서 여자친구를 사귄다. 일단 단기 목표로 이번 챌린지 30일 동안 하체 둘레를 1cm 키워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c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바꾸면 되니까. 다만 나의 최종 목표는 뭐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한 몸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하면 제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할 때가 많아서 런지랑 머신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이 30일 동안 다리 찢기 하는 거 해봐달라고 하셔서 그것까지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될진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는 버터에 야채 볶고 고기 볶고 해서 먹었습니다. 양으로 보면 요 그릇이 꽤 큰데 여기에 꽉 찼어요. 이게 대부분이 야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조화롭게 맛있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냥 데친 브로콜리 맛 나고 양배추 맛 나고 고기 맛 나고 그럽니다. 그냥.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10시 24분 퇴근합니다. 집 가서 씻고 기절이다. 다음날 아침도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손발도 엄청 차가워지고 현기증이 나면서 많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결국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집 가자마자 계란 먹고 밥 먹으니까 괜찮아져서 오후엔 또 운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트 끝날 때마다 기력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그냥 자동으로 감기더라고요. 운동 후에는 다리찢기 훈련을 했고요.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도 꾸준하게 실천했습니다. 오전에는 일본어 공부, 저녁에는 배달일까지. 치킨 냄새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 와. 그렇게 바쁘게 지나다 보니 어느새 10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중간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체지방 4% 빠졌고요. 체중도 꽤 줄고 골격근이 500g 늘었습니다. 이거 계속 이 추세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흘밖에 안 돼서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제가 샀거든요. 원래 다른 컨텐츠 하려고 산 건데 그냥 여기다 써보려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갑자기. 지금 일본어 공부를 마치고 집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점심 저녁 다 해먹기는 귀찮아서 점심은 한식 반찬을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에는 한식을 먹는데 한식에는 사실 지방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 100g에다가 올리브 오일 한 15g 조금 넘게,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한 20g에서 25g 그 정도를 밥에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고지방 저탄 밥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한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올리브유에 밥을 말아 먹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지방은 점심에 채우고요. 제가 밥 먹고 나서 간식 먹는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배서 못 참겠는 거야. 밥 먹고 이 단 거 땡기고 막 와플 케이크 땡기고 이런 욕구가. 그래서 뭔가 씹을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견과류 20g을 항상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한 10일차 되니까 밥 먹고 나서 그렇게 욕구가 크지가 않아요. 이제 놀랍게도. 운동 전에는 영상 편집하거나 좀 쉬거나 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먹으니까 혈당 그래프가 진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리고 운동 1시간 전에는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CT 오일 20g이랑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10, 단백질로 한 10 몇 그램, 그 다음 아이솔레이트여서 탄수화물 거의 없는 걸로 먹고 있습니다. 근육도 제가 좀 키우고 싶은데 점심이랑 저녁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 부족한 단백질을 요 한 스쿱으로 좀 더 보충을 하는 거죠. 그 MCT 오일이 다른 오일이랑 다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꼭 MCT 오일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아까부터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지고 13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운동을 갈 건데, 운동은 보통 이렇게 크레아틴이나 BCAA, 그 다음에 간피로 회복해주는 영양제까지. 중량을 올리고 싶은데 중량 올리는 게 진짜 너무 힘드네요. 다리 찢기 훈련도 운동 후에 꼭 해주고 있습니다. 나왔어. 잘 쉬었어? 그리고 운동 이후에 이제 저녁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적색육뿐만 아니라 두부, 생선, 오리고기, 닭가슴살, 오징어 등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얻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몸에 좋은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버터, MCT 오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저탄고지 식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양념 같은 거 안 쳐먹는 거지, 뭐 여기에 제육 양념 조금 해 먹어도 되고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할 만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일 다녀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15일째가 됐고요. 지금 점심 먹기 전인데 이게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5일 전과 지금이랑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원래 체지방이 최소한 1%는 빠졌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 점점 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살이 빠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음식량을 결국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혈당이 거의 이제 빨간 줄입니다. 계속 저혈당 상태로, 제가 뭐 당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고는 하는데 컨디션에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체지방을 여기서 더 빼기 위해서는 확실히 먹는 거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빡세지겠구만요. 고등어 조림, 나물, 밥 100g,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조금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조림 너무 맛있다. 근데 확실히 제가 18시간 이상 굶고 밥을 먹는 거다 보니까 뭘 먹어도 맛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모교에 왔습니다. 제가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오랜만에 보기로 해가지고 후배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그거 상영회를 하거든요. 그 상영회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은 안 먹었고 약간 치팅데이의 느낌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언덕 너무 힘들어. 지금 혼자인지 관객도 엄청 많이 왔고 영화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얘는 3,000원. 괜찮은데? 우리 진짜 레전드 디자인이에요. 잘 나왔다. 근데 너무 재질이 약간 안녕하세요, 연투부입니다. 정성이 3시간 버티기 챌린지. 24시간 내내 말하는 애랑 같이 있어 보기. 이렇게까지 안 해도 거의 진짜 닭이라 가지고 살았죠. 맥주 너무 부럽다. 개 맛있겠다. 발 정극 끝에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곰피로 간건강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협찬 제안 왔을 때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잦은 음주나 바쁜 업무로 간피로가 쌓인 분들한테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핵심 성분 중에 곰피 추출물이 있는데, 이 인체 시험 적용 결과 간 손상 주요 지표도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대요. 제가 마침 바쁜 일상에 극단적인 다이어트까지 진행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영양제가 정말 필요했는데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곰피 추출물 이외에도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1, 2, 6까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성분까지 일일 권장량으로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빡센 컨텐츠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피로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게 광고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플라시보 효과인지, 여하튼 광고의 제품의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여기 댓글들 보니까 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약 먹고 나니 술이 더 잘 들어가네요. 두 번째 줌은 생각보다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안 먹다가 너무 피곤해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필요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결국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막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간 피로가 쌓인 분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지방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이 대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잦은 음주나 바쁜 일상으로 피곤하신 분들 곰피로 간 건강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인바디 재봤는데 21차 결과 체지방 총 5%가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엄청 막 뚱뚱했던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빼는 와중에도 막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컨디션 엄청 좋고 맨 초반에 이제 적응할 때만 이제 저혈당 살짝 오고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적응하고 나선 진짜 아무 피로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먹을 때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마에 막 여드름이나 이런 잔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오돌토돌하게 다 사라졌어요. 그거 지금 확실히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게 몸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챌린지 목표가 제가 30일 동안 체지방 10% 빼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지방을 좀 더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유산소 운동 추가를 해가지고 원래 유산소 운동 안 하고 그냥 식단만으로 빼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10일 만에 체지방 5% 한번 태우는 걸 해보겠습니다. 아씨. 그래서 오전에 일본어 학원 가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추가했고요. 정의원의 저속노화, 제가 요즘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다리 찢기는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그냥 조금 유연해진 정도? 그리고 오후 운동 이후에는 찬물 샤워까지 추가했습니다. 나간다. 왜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거야? 좋아, 적응했어. 적응했어 이제.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새빨개졌어 지금. 와, 아까 머리 감는데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15% 들어가니까 확실히 복근이 나오기 시작했어.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 혈당 측정기가 이제 끝났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찬물 샤워하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폭증합니다. 뭐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닭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물 샤워를 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확 생기니까 혈당이 치솟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적응을 하니까 처음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올라가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당 섭취를 안 하다 보니까 혈당이 거의 올라가질 않아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20에서 130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2시간 혈당은 거의 공복 수준 혈당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저혈당 수준으로 거의 70 밑으로 있다가 또 몸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면 다시 또 80에서 90 사이로 올라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몸 상태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지방으로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디션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 더 좋고 활력 넘치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체지방 10%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에 유산소 추가했고 찬물 샤워하고 하루에 1000칼로리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칼로리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다른 한 끼는 600~700칼로리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 지났을 때 컨디션이 또 어떻게 유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보면은 컨디션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배가 사실 이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의 보고거든요. 근데 우리 한두 끼만 굶어도 막 당 떨어진다고 막 밥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굶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에너지 보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잃어버린 상태이지 않나.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남은 기간 운동 강도를 최대치로 올리고 샐러드 중심으로 식사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원에서 만난 구독자님이 밥을 사주신다기에 키토 김밥으로 간단히 한 끼 해결. 확실히 식사량을 줄이니까 컨디션도 조금 떨어지고 식욕이 좀 많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잘 견뎌서 체지방 12%를 넘고 마지막 1~2%가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여서 막바지에 살이 너무 안 빠져서 지금 1일 1식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결국 체지방 10% 감량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번 챌린지 32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챌린지 90% 성공? 우리 결과보다 과정을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리 이내 나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1500kcal만큼 먹고 2000칼로리만큼 소비를 했으면 피자, 햄버거 이런 몸에 안 좋은 걸 먹던 저탄고지를 하든 간헐적 단식을 하든 500칼로리만큼 빠진대요. 다만 이제 그런 초가공식품이나 과한 당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동화 저항이라는 게 생겨서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이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과거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보다 체중이 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근육량도 훨씬 적고 체지방도 더 높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체성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공부를 해야 서울대 가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더럽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각 잡고 건강하게 먹고 자기 효능감이 생기니까 나 이제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우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원래 제가 비비큐 잘 안 먹는데 이 큼직한 치킨에 막 두꺼운 튀김옷을 막 우걱우걱 씹고 싶어가지고 이 소스에 듬뿍 해가지고 치즈 디핑 올려가지고 치즈 갈릭 완벽하다. 제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치킨 먹으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다이어트 영상 저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유지어토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끊어내는 건 못하고 불가능하고 그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슈팅데이를 하고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 운동을 계속하면서 6개월 동안 유지어토로 사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컨텐츠로 만들진 않고 쇼츠나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도 늦어질 것 같아요. 제 다음 컨텐츠가 서울, 부산 무전 국토종주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들고 가방에 텐트랑 뭐 침낭이랑 비상식량이랑 이런 거 챙기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무거운 거 들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바닥에 굳은 살 만드는 훈련 좀 하고 있고 4월 넷째 주나 돼서야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곰프로 강건강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 추첨을 통해서 5분한테 한 통씩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늦게 오는 만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